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18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개량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각각 개발한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백신들입니다.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우주 로켓 발사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료인 케로신을 바이오 연료로 바꿀 로켓과 함께 해머 던지기와 같은 방식으로 고속 원심력을 이용한 로켓 발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유전자의 양끼리 교배하거나 가축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질 좋은 감귤만 99%의 정확도로 골라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1시간에 198만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썩거나 흠집이 난 것, 병충해를 입은 것 등 17가지 문제점이 있는 감귤을 가려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내일 저녁 일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에는 천왕성이 달 뒤로 숨었다가 나타나는 엄폐 현상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6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4,3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7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8,611명, 해외 유입은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65명, 사망자는 18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29,390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네, 오늘부터 18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용 이가 백신이 사전 예약이나 당일 접종으로 이뤄지며 기존 모더나 개량 백신에 더해 화이자의 BA.1 기반 이가 백신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환자의 88% 정도에서 검출되는 BA.5 맞춤형 개량 백신은 현재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 개시됩니다. 개량 백신 대신 노바백스 등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선택한 성인들의 추가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신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단됐던 베이징 마라톤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신호 가운데 하나로 풀이되는데 반대로 방역 고삐를 더 조일 거란 발표도 나와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천안문 앞에 운집한 마라토너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환호를 외치며 쏟아져 나갑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린 베이징 마라톤 대회. 방역 고삐를 푸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今年是北京马拉松举办40周年，也是疫情防控常态化下，在北京冬奥会后，北京举办的第一场大型群众性体育赛事。 집권 3기를 연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찾아온 각국 정상들과 노마스크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방중에 맞춰서는 유럽 에어버스 여객기 140대, 24조 원어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 항공노선 증편과 입국격리 단축설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증권가에선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해제를 논의 중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시진핑 3년임 확정 이후 곤두박질 쳤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웅크렸던 14억 인구가 기지개를 펼 거란 말에 국제 유가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말에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방역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外防输入、内防反弹总策略和动态清零总方针，科学、精准、严格执行疫情防控各项措施。
실제 허난성 아이폰 공장이나 상하이 디즈니랜드 폐쇄처럼 여전히 엄격한 방역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 감염 재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풀더라도 당대회 못지않은 정치 행사인 내년 3월 양회 이유가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코로나 후유증 위험을 일부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 닷새 내에 경구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면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을 확률이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치료받은 환자 100명 중 3개월 내에 코로나19 후유증이 나타나는 사람이 2.3명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 닷새 안에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면 확진 후 30일에서 90일이 지난 시점에 사망 위험은 48% 감소하고 입원 위험은 30%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비상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전라남도는 AI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철저한 차단 방역 협조를 구하고 선제 예산 집행에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오리 2만여 마리를 기르는 농장입니다. CCTV가 움직임을 감지하자 자동으로 소독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예년보다 20일 정도 일찍 발생하자 농민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나온 지 4, 5일 만에 농가에 전염이 되는 것 보면 AI가 지금 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임 씨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축사 소독 횟수를 하루에 10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공기를 통한 전파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청정 지역이다시피 했던 북유럽과 따뜻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까지 AI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600여 농가가 사육하는 오리와 닭은 모두 2,700만 마리인데 오리는 전국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방역을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철저한 소독을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염이 안 되도록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저희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남. 전라남도는 도지사가 모든 가금류 사육 농민에게 차단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는 서한문을 보내는 등 AI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아이 낳을 때는 다가오는데 주변에 분만 가능한 병원이 하나도 없다면 참 불안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강원 지역에서 시작됐는데요. 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날 강원도 홍천에 살던 A씨는 서울 병원 가던 차량 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고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했지만 생각할수록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삭인 A씨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갈 수밖에 없던 이유, 홍천엔 분만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어도 분만실을 갖추지 못한 시군은 전국적으로 63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농산, 어촌, 분만 취약지입니다. 출산이 임박했는데 근처에 병원이 없다면 산모들은 참 막막하고 답답하겠죠. 그런 차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예 병원 근처에다가 출산 취약지 산모를 위한 임시 거처를 만들자는 겁니다. 친환경 마감재로 산뜻하게 정돈된 공간, 출산 준비 물품도 종류별로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근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과 직통 전화도 연결됐습니다.
주택건설은 LH가, 사업 운영은 대학병원이, 예산 지원은 자치단체가 나눠 맡았습니다. 4년 전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해 운영하다 인기가 워낙 높아 이번에 다세대 주택 전체로 넓혔습니다. 이 건물을 사용하실 주 대상자가 이제 산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산모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분만 취약지 시군에 사는 산모들은 이곳에서 출산 예정일 3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벌써 70명 넘는 산모가 이곳을 이용하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언제든 혹시나 배에 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언제든 달려갈 수도 있고 진짜 긴급한 상황이면은 그때 전화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확실히 안심이 더 되더라고요.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를 기다리며 출산을 준비하는 보금자리라 안심스테이 품안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단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조만간 원주, 강릉 등 산부인과가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설치될 예정이고 전국 확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내일 밤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며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천왕성이 월식이 일어난 보름달의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도 동시에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수백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환하게 떠오른 보름달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변합니다. 어두운 빛이 점점 더 범위를 넓히더니 달 전체를 뒤덮자 보름달이 붉게 변합니다. 개기월식입니다. 개기월식은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위치할 때 나타납니다.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게 되는데 일부분이 가려지면 부분월식, 전체가 가려지면 개기월식으로 부릅니다. 화요일 저녁에 예정된 월식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8분부터 시작됩니다. 달의 왼쪽부터 어두워지며 부분식이 시작되고 이어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약 1시간 25분가량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 완전히 가려집니다. 이어 달이 서서히 그림자에서 벗어나며 밤 9시 49분부터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에는 천왕성이 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천왕성 엄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천왕성은 밤 8시 23분, 붉게 변한 달 왼쪽으로 들어가 1시간 3분쯤 지난 뒤 달의 오른쪽 부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수백 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로 희귀한 현상입니다. 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천왕성을 직접 맨눈으로 관측하기는 어렵지만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이용하면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희귀한 우주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난 개기월식. 다음 개기월식은 3년 뒤인 2025년 9월 8일에 볼 수 있지만 개기월식이 아닌 일반적인 보름달 뒤로 천왕성이 숨었다 나타나는 현상은 2068년에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1년에 100번이 넘는 로켓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켓 발사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연료를 태울 필요가 없는 새로운 로켓 발사 기술 등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잇따라 시도되고 있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인 팔컨 9. 한 번 발사에 이산화탄소를 336톤 방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도 문제입니다. 팔컨 9은 발사 후 1분여 동안 질소산화물 1톤을 쏟아냈는데 이는 자동차 1,40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로켓은 케로신, 즉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전기차처럼 로켓 연료를 바꾸는 겁니다. 우선 등유 대신 액체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SLS 로켓과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트 로켓이 액체 수소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폭발 가능성이 크고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발사체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로켓 업체는 생물 자원을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86% 줄인 바이오 연료 탑재 로켓을 개발 중입니다. 미국 우주 분야 스타트업은 지난해 바이오 연료를 탑재한 최초의 상업용 로켓 스타더스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Hybrid rocket engines, they're safer and inherently a little more environmentally sound and safe. 아예 연료를 태우지 않고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마치 해머 던지기처럼 원심력을 이용해 최대 시속 8,000km로 로켓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발사 시험 이후 올해 9월 10번째 발사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이 업체는 연료 사용량은 4분의 1로, 발사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상업 발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Today we accomplished our 10th test flight, and it has proven that it is a system that is repeatably reliable. 성큼 다가온 민간 우주 여행 시대에 대기 환경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온실가스는 인간의 활동으로도 발생하지만 가축의 생리작용으로도 배출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자 가축의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발한 과학적 아이디어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고속도로, 트랙터들이 줄지어 달리며 시위를 합니다. 정부가 농부를 약탈하고 있다. 정부는 농부를 싫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2025년부터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데 반발하는 겁니다. 소 한 마리가 트림과 방귀를 통해 내뿜는 온실가스 메탄은 연간 100kg.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이 가축에서 나오는 뉴질랜드는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0%, 2050년까지는 47%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So that's a real challenge when we're trying to also produce enough, continue to produce food and keep our export returns at the level that we want them to. 과학자들은 가축 수를 줄이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묘안을 찾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전자 개량입니다. 메탄을 적게 생성하는 유전자를 가진 양들끼리 교배시킨 결과 3세대 만에 메탄 배출량이 13% 적은 양이 태어났습니다. 뉴질랜드의 모든 양이 이 같은 유전 특성을 갖게 되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산균자를 투입해 가축 뱃속에서 메탄 생성을 막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특수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송아지에게 먹였더니 메탄 배출량이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2024년까지 해당 제품을 상품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So it's really easy for the farmer to use. They can take a sachet of powder and they just mix it into the milk that they would be giving their calves.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과학자들의 기발한 시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돈 3천억 원 정도를 농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연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인간의 뼈와 흡사한 성분을 지닌 분말을 레이저로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크기와 성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인공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붉은색의 액체에 칼슘과 인산을 각각 넣어줍니다. 사람 뼈의 기본 성분입니다. 이어 붉은빛 레이저를 쏴주자 그 표면에 미세한 분말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수조에 레이저를 쏘면 금속판 주위로 순식간에 미세한 분말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뼈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뼈 분말입니다. 기존의 인공뼈 분말을 만들려면 칼슘과 인산이 포함된 액체를 100도 이하로 끓여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 20에서 100시간 정도가 걸리고 분말 크기도 200나노미터 한 종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하면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고 분말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 조절이 어려웠다는 것이 기존 방법의 단점이었습니다.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인공뼈 분말을 합성을 하게 되면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인공뼈 분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뼈 성분에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금속 이온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 이온이 들어간 인공뼈 분말은 마치 어린아이 뼈처럼 재생과 세포 부착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우리 몸하고 동일한 성분에 더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가진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피트로카이트는 그런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가지는 2세대 인공뼈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뼈 분말은 임플란트나 정형외과 분야에서 뼈가 없거나 부서져 떨어져 나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 아래 필러로 넣어주면 콜라겐을 형성해 미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인공뼈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소재 분야 국제 저널인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네,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감귤 선별 시스템이 제주에서 선보였습니다. 질 좋은 감귤만 쏙쏙 골라내는데 정확도가 99%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감귤 유통센터에서 오래산 감귤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된 감귤 선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시간당 198만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썩거나 흠집, 병해충을 입은 것 등 17개 문제점이 있는 감귤만 쏙 골라냅니다. 인공지능 특성상 학습을 거치면서 더 똑똑해져 감귤 분류 작업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정확도 99%를 자랑합니다. 사람이 선별 작업을 한다면은 사실 정확도가 한 80%에서 90% 이하 정도로 됩니다. 이제 저희 AI 경우에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9%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또 한 개 라인마다 시간당 감귤 3만 3천 개를 선별할 수 있어서 사람 8명이 하던 일이 이제는 2명이면 충분합니다. 1년 가까이 인공지능 감귤 선별 시스템을 시범으로 써본 농협 측은 일손도 줄여주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저품질 감귤을 정확하게 골라내 상품성을 높여준다며 만족스러워합니다. AI 기계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이제 절감이 되고요. 또 상품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 개발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때까지 필요한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판로 확보까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원 측은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 오는 2025년까지 제주 지역 농가와 농산물 유통센터 등 20여 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 식습관, 유전적 요인 등으로 시력을 점차 잃게 되는 실명질환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3대 실명질환부터 이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안저검사까지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